안녕하세요. 이왕열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은 고3 파이널, 왕 파이널, 네. 이 수업을 어떻게 들었던,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던 파이널은 왕 파이널이다. 라는 전설을 남기고 있는, 네. 왕 파이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문과, 이과 통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6월 평가원밖에 안 봤어요, 올해? 6월 평가원밖에 안 봤고. 그럼 그거를 토대로 약간의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올해 수능을 일단 예측하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다 쉬울 것이다. 그죠? 수학생이 왜 국어, 영어 얘기를 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저는 컨설팅 대표이기도 하니까 제 분석이 정확해요. 저희 회사 분석이. 근데 요번에 사실은 1등급 컷도 저희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1, 2, 3.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하의 컷은 저희가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 3등급까지는 거의 항상 일치를 합니다. 근데 자, 이번 수능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 자, 수학 A형 문과죠. 수학 B형 이과인데 이 원점수 등급 컷을 잠깐 보면요. 얘가 1등급 96점이에요. 그 다음에 2등급이 87점이에요. 3등급이 75점이에요. 이게 지금 수학 A형이었고 그 다음에 수학 B형 같은 경우에 이과죠. 이 1등급이 95점, 그 다음에 얘가 88점, 3등급이 84점이었어요. 수능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점수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안정화가 됐건, 올리는 게 됐건, 자기 목표에 따라서 최대치를 찍을 수 있도록 점수를 올리는 시점인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더라. 그 예측을 학생들한테 맡기면 안 되죠. 제가 해줘야죠.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수학은 쉽다인데 이 쉽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어, 영어에서 쉽다와 수학에서 쉽다가 좀 포인트가 달라요. 국어, 영어는, 영어 같은 경우는 쉽다. 그러면 1등급 컷을 98이나 100에 맞추겠다가 쉽다예요. 수학이 쉽다는 뭐냐면, 만점 1%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평가원의 일관된 원칙이에요, 지금. 최근 몇 년간. 만점 1%. 만점 1%가 통계적으로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등급이 문과 같은 경우는 94에 수렴합니다. 만점이 1% 나왔을 때 만점이 94점에 수렴해요. 이과 같은 경우는 만점이 1%가 나오면 이게 96점에 수렴해요. 자, 물론 작년 수능이 초점 박살 어마어마하게 쉬웠죠. 모든 예측을 다 무너뜨리는 이상한 수능이었어요. 뭐 이상한 수능이 주기간 7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올해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만점 비율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작년 수능이 문제인 거 뭐냐면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과 1등급 100점이었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하나 단위로 그렇게 갈렸다는 게 문제예요. 위에 쫙 몰렸으니까. 사실 1등급 자체가 몇 점이냐 보다도. 근데 만점 비율을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문과가 이게 만점 비율이 100점이 작년에 2.53%였어요. 이과는 자그마치 4.3%였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점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가원의 능력은 사실 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거의 맞출 만큼 조절이 돼요. 사실 요번 것도 약간 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요번엔 그럼 어땠느냐. 1등급이 96이에요. 96인데 만점이 몇 프로냐면 1.55% 나왔어요. 제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게 1% 조금 내려가요. 1% 내려가려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야겠죠. 그죠? 조금 더 어려우면 1등급 컷이 조금 내려가요. 94까지 간다고요. 이과는 1등급 이번에 0.98% 나왔어요. 0.98%인데 이게 1% 거의 차이 없지만 1점 차이죠. 1%면 조금 모자라잖아요. 지금 올라가요. 여기에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평가원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지금 이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85 정도, 이게 한 79에서 81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쉬운 수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고, 제가 말한 쉬운 수능대로 수능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킬러 문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이 수학이 2점, 3점,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4점짜리가
13문항이 나옵니다. 13문항이 나오는데 얘가 그럼 얼마야? 4, 3, 52점이에요. 이 52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이 52점 중에서 킬러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2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가 고난이도, 어려운 문제죠. 이게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고난이도. 그 다음에 사실은 쉬운 4점이에요. 그러면 13개 중에 7개 정도, 그 다음에 6개 정도. 절반 자르면 되겠죠. 공부를 웬만큼 하는 학생들 이것까지 풀어요. 그죠? 이 킬러 문제가 1등급을 가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1등급이 나올 것이고 2개를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연습해야 될 것인가?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럼 얘만 열심히 연습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작년에 이과 같은 경우 1등급 컷이 100인데 30번은 킬러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4.3% 이상 만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다 맞췄다는 얘기죠. 왜 맞출 수 있냐면 나머지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1번부터 29번까지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요. 그 한 문제에 매달리면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도 시간을 많이 주면 풀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수능이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문제 플러스 3점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야 이게 확보가 되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얘는 예측이 안 돼도 돼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잠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몇 문제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29문제가 예측이 가능하네요. 네, 맞아요. 제가 왕파이널에서는 29문제 정도를 맞춰줍니다. 근거는 네, 영업 기밀인데 어쨌건 수능 출제 매뉴얼과 그해 6월, 9월에서 영감의 변형이에요. 제가 단순히 이걸 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래요. 아, 진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과거에 이걸 가지고 6월, 9월을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수능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아이들도 스스로 예측할 만큼 제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즉, 출제자의 출제 방향과 출제 의도를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파이널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이게 왜 출제가 됐고 이 문제가 어떤 변형까지 가능하고 이게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풀려서 맞출 수 있다까지 출제자의 시각과 영혼과 그 다음에 나의 노력과 연습이 총체적으로 돼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편안하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거. 이게 왕파이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을 통해서 시간을, 이것도 예측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 그죠? 그게 평가원의 출제 원칙이에요. 이 6월에 나온 문제, 9월에 나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 동안은 30번 문제가 무엇일 것이다. 21번 문제가 무엇일 것이다. 여기까지도 내용까지 적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문제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이널에 제가 탄생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실은 6월 평가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반쪽짜리죠. 9월 전까지 그 반쪽짜리와 그 다음에 안 봤어도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연습이 들어갑니다. 연습이 들어가고 제 구성 자체가 이 파이널은 제가 총 한 8회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수업 8번이냐 그건 아니고 중간에 약점 공략이 들어가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의 강화, 심화 이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 파이널서만 외워도 점수가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물론 만점까지 그럴 경우 못 가겠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학이 된 학생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만점을 노려보고 다질 수가 있어요. 하나 정도 틀린 거를 틀렸구나라는 학생은 아쉽다, 실수인데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를 막는 게 파이널의 마지막 단계죠. 검산 훈련, 시간 안배 훈련. 그래서 우리가
제 왕파이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엄청난 예상 문제 적중률이고, 두 번째는 내가 100분 쇼를 할 수 있도록 이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나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도록 총체적인 훈련을 시킨다는 거. 이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합쳐지면 아이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노력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 마지막 파이널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올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까지, 예측 가능한 점수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가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올해 수능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죠.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국어, 영어는 쉬울 거고 수학은 나름 쉽겠지만 결국 승부처는 수학입니다. 그죠? 이거를 영상을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그죠? 아이들은 사실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들만 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대치동의 특성상 어머님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님의 선택이 아이들의 올해 점수를 좌우할 거예요.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그죠? 네. 어쨌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에 저희 연구진들과 저희 회사와 더불어서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제 파이널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올해 아이들을 승리에 이끌 수 있도록, 기쁨의 합격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에서 학생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